세상엔 미처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일남 오녀 중 막내딸이자 세 아이의 엄마. 엄마 왔어. 잘 있었어? 유라 씨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야 했는지 가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라 씨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큰애가 전화가 오더니 그래. 엄마, 이상해. 큰일 났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는 칼에 찔렸대는데 그러더라고. 가니까 애를 보니 기가 막히잖아요. 퉁퉁 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몰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아유. 해가 이제 막 뜰 무렵의 새벽. 인적이 드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끔찍한 비극의 정체도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마주한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얘다가 쓰일차 올 때까지 계속 여기서 청소하고 여기 대기하고 있어. 쓰일차가 5시 15분 정도 오거든. 처음 봤을 땐 두 사람이 차 안팎에서 가벼운 실랑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뭐 옆에서 뭐 뚜둑뚜둑 게 뭐 분간도 그렇지. 그런데 잠시 후 벽돌을 들고 왜 촬영합니까? 아이고 거기 슥 충기가 그때 내가 와장창 아이고. 깨버리더만. 내가 치다보고 속에 경비 아저씨 오지 마시오 그러더라고. 네? 창문을 깨고 잔뜩 흥분한 상태로 돌변한 남자는 통제가 불가능해 보였다는데요. 재빠르게 경찰 신고를 했다는 경비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죠. 아가 막 소리 지르더만. 아가 지르더만. 나도 많이 급히잖아. 빨리 신고를 해야지. 아 사건이 터졌구나 하고. 처리하려고 얘네가 막 반기려고 남자로 막 끄고. 다른 차량으로 여자를 끌고 간 남자는 마치 납치하듯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여자를 밀어넣고 운전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막 도망가려고 했는가 이제 몸 신게 확 쥐어 잡아갖고 꺾고 데리고 차 뒤로 간 거야. 차 뒤에서 근데 딱 주저 앉더만 뒤 소속 잡는 것이 아니라 딱 주저 앉아 껴안고 이제 식칼 같은 게 번쩍하더만. 아이고야. 여자 이상하다. 순식간. 아이고. 당시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어우, 출혈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찔렸어요. 여기도 찔렸어요. 하자 병원. 아이고. 살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급한 상황에서 이제 칼 맞은 상태에서 응급조치만 다 하고 헬기를 띄워가지고 저희 병원에 보냈어요. 병원에서 이제 거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까지 간 거죠. 이제. 유라 씨가 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소식을 들은 가족들도 급히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얼굴도 맞아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몸이 전체가 다 부었어요. 아주. 아유.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어저께도 통화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내가. 엄마 왔어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 그게 저는 마지막 본 거예요. 흉기에 깊게 찔린 탓에 장기까지 손상돼 3번이나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유라 씨. 칼이 이쪽에는 대장을 뚫어버렸어요. 칼이 폐를 찌를 뿐만 아니라 현장막까지 뚫어버렸다고요. 피도 계속 차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만 놓고 보면은 생존 가능성이 좀 매우 낮은 상태긴 하거든요. 충격적인 건 유라 씨를 공격한 이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박 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라 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아내를 찌른 박 씨는 현장에서 사라져버렸다는데요. 또 도망가서 무경들 짝대기가 잡으려고 다 퍼지고 난리 났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뒷산으로 도망간 박 씨. 당시 그를 검거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만 무려 130여 명이었습니다. 아이고. 기흥대 직원들이 뒷산을 찾았어요. 산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겁도라고 했는지 본인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유라 씨는 사건 발생 닷새 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진짜.
부검 결과 유라 씨는 복부와 옆구리 등 10여 곳 가까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우. 너무 가슴 아프고 딸 중에서 막내라서 애교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전화를 해도 엄마 그러면서 마지막 통화하는 날 6일 날도 지금 애들 씻길라 그런다 그러면서 엄마 이따 다시 할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었어요.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 나오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유라 씨와 가해자 박 씨는 세 자녀를 둔 15년차 부부였습니다. 직장 때문에 박 씨는 가족과 떨어져 주말 부부로 지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부부가 나눈 대화에는 여느 부부들처럼 다정해 보이는 내용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 씨는 비극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휴대폰에서 유라 씨가 지인과 나눈 의미심장한 대화가 발견됐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그냥 죽일 것 같아 나를. 그냥 아니 살인사건 날 것 같아. 사람이 왜 죽는데 살인사건이 왜 나고. 아니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현실이 돼버린 불길한 예감.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들어 유독 남편 박 씨와의 불화를 토로하는 일이 잦았다는 유라 씨. 죽기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그때 그 가장 심해서 피 말라 죽겠다고 동생이 울면서 전화 오고 뭐 이제 칼 들고 뭐 그랬다고. 네? 자기는 여태 태어나서 진짜 입에도 담아보지 못한 나한테 말해줄 수도 없을 욕이래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실제로 유라 씨의 아이고. 휴대폰에서 박 씨의 폭력으로 생긴 듯한 상처 사진들이 여러 장 발견됐는데요. 평소 남편의 가정폭력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일을 했나 봐요. 네. 자기가 왔을 때 집에 없으면 의심을 하고 왜 안 들어오냐 뭐 빨리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추측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굉장히 좀 그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동생이 집에 자고 있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는데 새벽에 음주 상태로 거기까지. 와가지고 동생 깨워가지고 자고 있는 데인데 밖에서 딴짓하는 줄 알고 자는 애를 와가지고 후 뽑기고 막 강제로 그러기도 한다고 미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유라 씨는 남편 박 씨에 대한 두려움을 지인들에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또 내게 막 계속 계속 막 그냥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아니 맞대고 살 자신이 없어. 그냥 아니 무서워. 그냥 나는 음주운전하고 여기까지 와서 나를 막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대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 박 씨가 밝힌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의심하는 게 뭐였냐 했냐면 다른 남자하고 술 마시는 걸 봤대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술 마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지. 석 달 전 유라 씨가 지인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심이 시작됐고 가정폭력이 잦아졌다는 건데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부부의 문자 대화에서는 아내를 의심하는 박 씨의 메시지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지인들이 기억하는 유라 씨는 남편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되게 엄청 열심히 살아요. 뭐든 막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하고 막 애들 되게 막 이쁘게 잘 키우고. 기회가 있었어요, 거진. 애들 학원 픽업하고 바빠가지고. 굉장히 가정의 애기들 잘 다스리고 그런 애였거든요. 그런데 박 씨는 지인들 앞에서도 폭력성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곤 했다는데요. 둘이서 이제 막 싸우면 이제 칼로 대치하면서 집 밖을 못 나가게 했어요. 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칼로 위협을 하고 아니면 가위? 좀 이렇게 위험한 물건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했었어요. 친구 집에 있는 아내를 박 씨가 강제로 끌고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러 이제 온도도 자주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또 가고. 근데 거기 끌려가면 또 자기가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를 안 타려고 씨름도 하고 못 조르고 이런 거는 저희 집에서도 부정이 있거든요.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경찰 신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유라 씨.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좀 심각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부 투사해버리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막 술 먹고 때리고 욕을 하다가
내가 못나서 미안해, 뭐 나 한 번 살리는 셈 치고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비난과 사과를 반복하는 패턴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유라 씨가 신고를 못한 것으로 전문가는 추정합니다.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어쨌든 소유물 취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는 내 마누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줘야 돼, 이런 표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부지만 평생 스토커에게 시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라 씨는 사건 발생 보름 전까지만 해도 박 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참고 박 씨의 사과를 받아줬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흘 뒤 또 박 씨의 가정폭력이 일어난 겁니다. 며칠 후 유라 씨는 상담센터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고조차 못하던 유라 씨가 끝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최근에는 그 딸아이 앞에서 칼을 들고 이제 엄마를 때리기도 해서 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딸까지 때리려고 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었다고 했어요. 아, 참. 박 씨가 아이들 앞에서까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번에야말로 악연을 끊기로 결심한 유라 씨. 애기들 때문에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남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저한테도 마지막 통화가 그거였거든요. 언니 난 도저히 얘랑 이제 못 살 것 같아. 이혼할래. 그 말이 저한테 마지막. 상담 후 유라 씨는 박 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의사를 밝히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다시 동정심을 유발하는 사과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박 씨. 하지만 평소와 달리 유라 씨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차로 6시간 떨어진 일터에서 집으로 온 박 씨는 유라 씨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와 박 씨를 본 유라 씨는 원치 않는 대화를 거부했고 바로 집을 나서 아파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몸을 피했던 겁니다. 얘기하지 않으려고. 이거 와가지고 톡톡 문 열어 다 들리잖아. 톡톡 문 열어 아무 또 가. 하프에 또 한참 있다 또 내려와. 문 열어 톡톡 문 안 열어 또 가. 계속 왔다 했어. 차량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박 씨. 그는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불안한 문자를 끝으로 그가 행동에 옮긴 건 부엌에서 흉기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아, 참. 와가지고 안 내리니까 칼을 가지러 올라간 거였죠. 왜 갔냐? 겁주려고 칼 가지러 갔다 이거죠. 자신의 차량에 칼을 숨겨둔 후 박 씨는 주차장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고 아내가 탄 차 운전석의 창문을 깼습니다. 아, 문자 보낸 내용이 진짜 진심이 아니었네요. 문자로 또. 유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죽일 의도는 없었다면서 흉기로 10차례나 아내를 공격했는데요. 본인이 소유를 못하게 되면 아예 부수어버리거나 뭐 상대를 망가뜨리는, 언젠가는 좀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가해자가 상당히 좀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박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준비를 했던 유라 씨. 흉기에 찔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새아이의 엄마 유라 씨는 오직 아이들 걱정뿐이었습니다. 꿈에서도 꿈을 꾸면은 내 옆에 앉아서 쪼그리고 막 그냥 막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꿈에 나도 같이 막 우니까 막 깨우더라고요. 왜 우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요즘도 그냥 꿈에 그렇게 자꾸 나타나서 쪼그리고 앉아서 대고 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들 걱정을 하며 생을 붙들고 있던 딸. 엄마의 꿈속에서 유라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난히 아이들을 사랑했던 유라 씨. 자녀들도 친구 같은 엄마를 무척이나 따랐다고 합니다. 엄마, 일하느라 아프고 힘들겠지만 꼭 나중에 내가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엄마가 편하게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 나는 꼭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날 거야. 아우. 저 상황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눈에 밟혔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새끼라면 끔찍해요. 애들 때문에 문을 못 감는 것 같으니까 애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저기 할 테니까. 애들 얘기를 하니까 울더라고요. 아이들로부터 엄마를 앗아간 아빠.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미성년자 아이들에겐 자신들을 양육해줄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가해자 박 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친권도 사라질 상황을 앞둔 가운데 그의 부모이자 아이들의 조부모도 외가가 아이들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몇 번 송부하는 생각에서 언제는 이모가 젊고 젊은 삼촌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모들하고 삼촌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잘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 충격받은 것도 많고 보고 싶어도 참아야 지 애기도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고 애들한테 충격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장을 바꿨다는 조부모.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애랑 이제 할머니랑 만난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애들한테 연락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 안 지켜진 거죠. 현재 아직 사춘기인 첫째와 8살 막내가 같은 동네에 사는 조부모 집에 남게 되고 둘째만 다른 지역에 사는 이모를 따라간 상황. 아이들이 상이별을 하게 된 거네요. 결국 형사재판 외에도 양가는 아이들 문제를 두고 또 다른 재판을 진행 중인데요. 저희 측은 가족분들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돼서 권한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도 친권 상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제 모친께서 본인이 후견인이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로서 법적 권리를 갖는 친권이 없어질 예정인 가해자 박 씨.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가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대리하는 후견인을 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내 새끼들인데 니네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럼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첫째랑 셋째는 있고 둘째는 저한테 따라서 애들이 갈라졌잖아요. 둘째는 얼마 전 헤어졌던 동생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친했던 둘째 누나와의 갑작스런 이별. 심리상담 결과 8살인 막내의 정서가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유라 씨 명의의 재산 정리 역시 아이들을 위해 유족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돈이 그나마 동인됐을 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보탬목이 될 수 있는 거라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진짜 어른이라면 빨리 정리를 하고 애들한테 최대한 성인이 됐을 때를 생각해서 빨리 뭘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질질 끌고 간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작진은 설득 끝에 박 씨의 아버지이자 아이들의 할아버지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후견인으로 나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첫째가 이제 잘 간다고 버틴가 봐. 알겠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있냐. 거기 가서 살아야지. 그랬어. 나는 안 간다고. 그래. 아직 사춘기인 첫째가 낯선 환경을 거부하고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했다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후견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데리고 키우면은 키운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은 다만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 셋을 다 키우기를 바라고 있어. 게다가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아들 박 씨의 뜻이 컸다는 건데요. 유라 씨의 가족들은 그런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박 씨를 유라 씨의 남동생이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아내하고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애들은 부모님이 키웠으면 싶어서 애들만 키우게 해줘. 애들 미래를 위해서 후견인을 포기해달라 계속 친권은 어차피 자기가 상실되는 건 알고 있는데 후견인 부모님 키우게 해달라는 것만 계속 어필을 해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하는 거.